그래서 강조했던 게 전환 프레임이었는데 저희가 취재하기로도 오늘 그 메시지에 전환에 대해서 좀 강조해서 나올 것이다 라는 말을 해주신 분이 있었는데 사실상 더 이제 절연을 요구하는 세력과 절연해야 된다는 말이 나와버리니까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놀랄 노자였던 거죠. 실제로 의원들 사이에서도요. 오늘은 이 메시지에 대한 비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성건 의원 정도가 아주 강하게. 원래 대안과 미래 소속인데 대안과 미래 차원의 메시지도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어떤 거예요? 체념이에요? 포기예요? 아니면 어떤 겁니까? 그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충격을 받은 의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충격.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설마 이 정도까지 네. 할 줄이야. 그래서 본인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기가 이거 절연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알았다고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근데 이런 메시지가 나올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을 못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충격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주말에 정리를 해봐야겠다라는 의원들이 좀 있었거든요. 오늘 출연하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김윤희 문화일보 기자, 김종윤 시사저널 기자, 김도영 한국일보 기자, 김보미 SBS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모두 김 씨네요. 예, 알겠습니다. 김 기자와 함께하는 주영진의 뉴스직격 금요일 현장 취재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치권에서 가장 눈길이 가는 뉴스는 역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무기징역 선고 받았고 비상계엄 내란이다라고 하는 재판부의 1심 결론에 대한 장동혁 대표의 생각을 밝혔는데 장동혁 대표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안타깝고 참담합니다.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왔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저는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최기현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고 믿습니다. 아직 1심 판결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한다.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자, 1심 재판부 비상계엄 이퀄 내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내란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재판부는 분명히 내렸는데 여전히 이렇게 장동혁 대표는 같은 생각을 밝혔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하나 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당내 세력, 당내 목소리에 대해서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이야말로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이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사과와 절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고 그에 따른 변화와 혁신의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하는 세력,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게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입니다. 김보미 기자가 국민의힘 출입하고 있죠? 네. 예, 오늘 장동혁 대표가 이런 내용의 기자 이거 회견도 아니고 간담회도 아니고 그냥 얘기하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사실 오늘 오전부터 입장을 낼 거다라고는 대변인 통해서 다 공지가 이제 암암리에 되긴 했는데 그 형식이 어떤지는 고민 중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이 오늘 당대표실 앞에서 계속 뻗쳤는데 이제 30분 안에 논의를 하고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기자회견, 기자 간담회식으로 준비는 했지만 질의응답은 받지 않았고 이제 절연에 대한 그 한국말을 자꾸 왜 다들 오염시키고 있어요. 기자회견, 기자 간담회 하면은 얘기를 주고받는 게 간담회고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는 게 회견인데 그게 무슨 기자 간담회예요. 그냥 일방적인 발표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김보미 기자가 추정하기에 장동혁 대표가 이 얘기를 사전에 최고위원들한테 했죠.
그 이거 하기 전에 예. 사전 회의를 했어요. 최고위원들이랑 예. 참모들이랑 모여서 한 20-30분가량 논의를 한 것 같은데 그 와중에서도 저희가 취재하기로는 이런 어쨌든 1심 판결을 불복하는 듯한 뉘앙스가 나오면 안 되지 않겠냐. 그거는 우리 당이 가는 길이 좀 위험하지 않겠냐라고 의견을 낸 이제 뭐 의원도 있다고 듣긴 했습니다. 예. 김동영 기자가 취재할 때는 어때요? 그거 있었는데 예, 장동혁 대표에게는 든든한 우군이 있잖아요. 최고위원회의에. 예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듣기로는 예. 원래 이것보다 더 센 종류의 메시지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어느 쪽으로 더 센 거예요? 윤 어게인 쪽으로요? 예, 그쪽으로 더 센 거. 정말요? 예, 그리고 그 부분은 약간 이제 법리적인 문제, 특히 이제 공수처가 과연 그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그 얘기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표현을 보면 이제 양심의 흔적, 양심의 떨림 이런 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앞서서 신동욱 최고위원이 이제 그 최고위를 나오면서 했던 말이 직위원이 쫄은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소기각이 될 거라고 굉장히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무너지니까 예. 이런 종류의 메시지가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공수처나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느냐 예. 이 부분에 대한 기대를 가졌다. 예. 그런데 뭐 다른 뭐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이상민 전 장관이나 이 신분이 아예 다르니까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뭐 수사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도 논란이 됐었는데 어제 직위원 재판에도 그건 다 정리를 했던 거 예, 아니에요. 깔끔하게 다 정리했죠. 공수처나 뭐 이런 것도 직권남용 수사하다가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부분 다 수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뭔가 주저하는 양심의 뭐 찔림 뭐 이런 네. 식의 흔들림이 있었다. 그런 표현을 장동혁 대표가 썼잖아요. 예. 그 부분이 아마 이제 공소 기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표현을 자기가 했는데 오히려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려는 메시지를 내려고 하다가 그럼 이게 일심 불복으로 비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든든한 우군들이 김민수 최고위원 그다음에 조광한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조금 더 톤을 조절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톤을 하더라고요. 조절해서 나온 게 이 내용이다. 야,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여러분과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정말로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죄든 뭐든 해서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 여러분 그죠? 예. 그 전환기 씨가 어제 현장에서 집회에서도 선거 직전까지 그런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럼 장동혁 대표의 인식과 전환기 씨의 인식이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기가 파면당하는 그 날까지 그 순간 전까지 저희가 그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정무수석 이런 핵심 참모들한테 전화했을 때도 4대4 대드락이 걸려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정말 보는 대로 믿는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할 수밖에 없는 게 장동혁 대표가 무죄 추정의 원칙을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어제 판결로 선고로 12.3 계엄은 내란이라는 거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새 재판부가 일치된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이진관 재판부가 내렸고 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징역 7년 유경진 재판부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주기현 재판부 새 재판부 모두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행위에 대해 일치된 판단을 내렸어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랑 장동혁 대표 지도부만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저도 김도영 기자처럼 그 어제 장동혁 대표 발표 있기 전에 그 전날 그렇게 전화를 돌렸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되게 황당한 얘기를 들었던 게 김 기자가 언론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아. 라고 밤에 취재가 됐어요. 그리고 그제 한 사람한테 아침에 전화했더니 그나마 뜯어 고쳐서 나갈 것 같아 메시지가.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메시지 보고 그분한테 오늘 장동혁 대표 메시지는 쓰리고다. 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쓰리고야? 라고 해서 저는 이게 쓰리고가 아니라 못 먹어도 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쓰리고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윤호개인 고고, 예. 부정선거 고고, SM 정치 고다라고 얘기했더니 예. 김 기자 그렇게 기사 쓸 건 예, 아니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쪽에서 그렇게까지 아프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았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예. 그래서 이게 같은 시공간에 있지만 서로 다른 세계관에서 살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았었어요. 예,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김도영 기자 뭐 보통 제가 사실 아까 말씀하신 전한길 씨가 주최했던 윤호개인 집회 어제 현장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무죄 나왔을 때 제일 많이 나왔던 탄성들이 공소기각 된다며 막 이런 식의 반응들이었어요. 굉장히 그
부분이 이제 윤 어게인 내에서는 공유가 됐던 거고. 광범위하게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말이죠. 마치 남들 누군가는 여러분들 이건 몰랐지 하면서 그렇게 그 유튜브하고 이런 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이거면 이거 진짜 아무도 모르고 저 밖에 언론사 기자들 같지도 않은데 그 사람들 기사도 안 쓰는데 이 부분 주목해 보세요. 틀림없이 이렇게 됩니다. 그게 그렇게 사실은 장사하는 거죠. 네, 예. 따지고 보면 조금만 상식적이고 현장을 취재하고 법조를 취재하는 기자들은 그 머리가 없고 눈이 없고 귀가 없고 생각이 없습니까? 다 취재하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안 나오니까 기사를 안 쓴 건데 그렇게들 기대감을 갖추다가 그대로 결론이 안 나오면 그다음에 한 말이 뭐 저 미국이 도와줄 거다? 예, 미국이 도와줄 거다. 알겠습니다. 뭐 백악관에서 또 성명 뭐 저 우리 언론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었는데 사법적인 판결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입장도 없다. 다만 뭐 미국 기업, 종교에 대한 뭐 이런 간단한 언급만 있었다는 건 아니겠어요? 김현희 기자가 취재하기엔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떤 거래요? 일단은 그 아까 한 가지 조금 제가 취재한 거랑 조금 예. 다른 부분이 예. 있어서 제가 듣기로는 장동혁 대표가 그 공소기각이 될 거라고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예. 사실 이 당대표실에서도 뭐 사형, 무기징역 그리고 공소기각 이 시나리오별로 다 메시지 초안을 준비를 했다고는 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대응할까도 이제 어느 정도는 그 시나리오를 짜놓긴 했는데 우리 다만 김현희 기자가 얘기하다가 괜찮아요. 여기 뭐 정치부 회의하듯이 문화일보 정치부 회의하듯이 뭐 여기 얘기 많은데 예 전체적인 얼개를 이렇게 짜놓긴 했는데. 우리가 딱 이렇게 이렇게 예 마무리해드리면 되니까 편하게 얘기하세요. 예. 그런데 다만 예. 제가 듣기로는 그 항의가 너무나 지금 심각하게 들어오는 상황이기는 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윤상현 의원 얘기를 곧잘 하는데 윤상현 의원이 이제 사과해야 된다, 절연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냈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윤상현 의원이 받았던 그런 문자 폭탄이나 항의, 그 배신자라는 그 메시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예. 근데 그 장동혁 대표는 사실 이 강성 지지층 때문에 인기를 얻어서 당권까지 준 사람이기 예. 때문에 아마 후폭풍은 윤상현 의원하고는 비할 바가 아니고 이 후폭풍을 본인이 견디기가 좀 어려웠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경우의 수대로 사형이 선고됐을 경우, 무기징역이 선고됐을 경우, 공소기각, 무기 금고 그런데 그럼 사형이 선고됐으면 이렇게는 안 나왔을까요? 그렇죠. 사형이 선고가 메시지가 됐으면은 달랐을 조금은 저 사과는 죄송하다는 메시지가 나왔을까요? 저는 오히려 더 강경한 더 강하게 메시지가 나왔을까요? 나오지 않았을까 예. 싶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얘기하면서 드는 생각은 지난 몇 개월, 1년 넘게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가 된 이후로니까 뭐 1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만 아니라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또 우리 사회의 중간자적 위치에 있다고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이다라고 하는 그런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생각에 부합하는 얘기를 내놓을 것이다라고 그래도 지금 전략적 전술적으로 저러는 것뿐이다. 아스팔트 우파처럼 얘기하는 것뿐이다라고 했는데 그 모든 이야기 이 자리에서 들었던 얘기들이 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장동혁 대표와 현재의 국민의힘 지도부를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한 것 아니면 잘 몰랐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분명해진 것 아닌가요? 김동현 기자는 원래부터 알고 있었어요? 저는 아마도 계속해서 절언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말진 기자들이라든가 아니면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들 사이에서는 못할 거라는 인식 자체가 되게 지배적이었는데 이제 데스크들은 일말의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선거를 위해서는 바뀌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런 게 있었는데 오늘 메시지로 선을 딱 끈 것 같습니다. 김범희 기자 보기에도 그래요? 사실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어디 유튜브 언론 매체 많이 나와서 예.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때 얘기한 것들이 절연에 대한 질문을 해도 항상 당대표의 언어로서 최선을 다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한다거나 어쨌든 그걸 의중을 읽어봤을 때 절연이란 말은 내가 대놓고는 못한다라고 읽히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강조했던 게 전환 프레임이었는데 저희가 취재하기로도 오늘 그 메시지에 전환에 대해서 좀 강조해서 나올 것이다라는 말을 해주신 분이 있었는데 사실상
더 이제 절연을 요구하는 세력과 절연해야 된다는 말이 나와버리니까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놀랄 노자였던 거죠. 예. 사실 이게 전환을 얘기한 것 같지도 않아요 오늘. 예. 전환이 있었죠. 있었어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해라 이런 종류의 전환 메시지를 많이 냈고 사실은 여기에 되게 힘을 주고 싶어 예. 했던 것 같고 이제 장동혁 대표 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거는 전열 정비 차원으로 해석을 해달라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기존의 지지층이 와해되면은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으니 여기서 이렇게 정리하고 가겠다라는 차원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예. 저는 꼭 한 가지 짚고 싶은 게 예. 오늘 장동혁 대표가 부정선거론으로 익힐 수 있을 법한 워딩을 했어요. 예, 어떤 내용이죠? 선거 시스템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고 예. 하면서 윤호겐 세력이 계속해서 했던 얘기죠. 저희 시사저널에서 이번 주에 조갑재 기자, 예. 조갑재 TV 대표를 인터뷰했는데 이분이 이거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부정선거는 공산주의에 맞먹는 정신적 폐해다라고 예.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 상당수를 음모론 틀 안에 끌어들였고 아직까지 그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말하면 이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돼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게 충분히 공감하면서 장동혁 대표는 공당이고 제1야당의 대표예요. 근데 어떠한 과학적 근거 없이 선관위에서도 아니라고 하고 경찰서에서도 아니라고 하고 검찰서에서 아니라고 하는데 다시금 오늘 장동혁 대표는 부정선거를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서. 그다음에 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둔 상황에서 그 점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예. 예, 희화화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도 저도 주목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 워딩이 이렇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지키기 위해 선거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국민은 지금 우리의 역할을 묻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면요. 설령 우리와 조금 다르다 해도 다양한 목소리와 에너지를 좋은 그릇에 담아내는 것이 국민의힘이 해내야 할 역할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조금 부정선- 다른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 다른 목소리라는 게 사실 한동훈 전 대표 쪽이 아니라는 건 명확하잖아요. 그렇다면 시민이라고 표현했죠.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지켜달라고 말하는 국민들, 그러니까 이른바 부정선거를 말하는 이제 국민의힘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제 정당들을 의미하는 걸로 예. 저는 해석이 많이 되고 예. 이제는- 윤호개인 뭐 한마디로 예, 말하면 윤호개인 부정세력 선거. 그래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선거를 앞두고 이분들과의 연대를 시도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왔었거든요. 약간 그거를 좀 암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오늘 그 아휴. 군복 비슷한 야전 상의 남대문 야상을 입고 왔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예사롭지는 않아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선거전을 공천을 잘 하기 위해서 뭐 퇴근도 잘 하지 않고 뭐 그야말로 야전 침대 갖다 놓고 하겠다는 각오의 표현인 것도 같은데 왜 하필이면 또 옷이 그런 옷일까? 이게 또 저 집회 뭐 윤호개인 집회나 이럴 때 또 많은 분들이 또 군복도 입고 나오시고 막 그런 건 아닌가요? 그런 부분 결부에서 또 저기 이야기하는 기사나 이런 부분도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계엄이라고 하는 게 직연 재판부도 얘기했지만 입법부 민의의 정당에 군을 보냈잖아요. 그 군복을 입고 제1야당의 공관위원장이 그 공식 회의석상에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앵커 말씀하셨던 부분도 저도 맞다라고 보는 게 장동혁 대표는 그러니까 전환을 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치인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쫓는다면 인사가 핵심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공관위원장 이정현, 당무감사위원장 이호선, 윤리위원장 윤민우 모두가 다 윤호개인 세력을 추종하고 그거에 대해서 절연하지 않는 분들이거든요. 예. 자, 오늘부로 국민의힘은 뭐 분명해졌다. 어느 길로 갈 건지는 분명해졌다. 더 이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이라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으니 사과하고 절연하고 새롭게 가라라고 주문하고 요구하는 것은 부질없다. 그 실제로 의원들 사이에서도요. 오늘은 이 메시지에 대한 비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성건 의원 정도가 아주 예, 강하게. 원래 예. 대안과 미래 소속인데 대안과 미래 차원의 메시지도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어떤 거예요? 체념이에요? 포기예요? 아니면 어떤 겁니까? 그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충격을 받은 의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충격.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설마 이 정도까지 네. 할 줄이야. 그래서 본인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기가 이거 절연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알았다고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근데 이런 메시지가 나올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을 못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충격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주말에 정리를 해봐야겠다라는 의원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의원들이 잠잠한 것이 그냥 장동혁 대표의 얘기를 순종적으로 맞다라고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지금 생각을 좀 정리하고 다음 주에 의총을 열든 아니면 간담회를 열든 이런 움직임이 좀 물밑에서 이루어지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또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현재 광역단체장들 들으라는 듯 상당히 강한 메시지 또 내놨죠 오늘. 예, 속상해서 맞습니다. 네. 이제 뭐라고 했냐면요. 죄송합니다. 이제 당을 계속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번 공천에서 정리돼야 한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당을 위해 내려놓는 사람은 우리가 잊지 않고 함께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오늘 이런 메시지가 그 장동혁 대표의 이제 윤호개인 메시지가 나오고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오늘 현재도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이 한 14군데인가요?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정현 위원장한테 제가 통화를 하고 왔는데 본인은 누구를 저격한 건 아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엔 처음에 이 메시지만 봤을 때는 대구 쪽에 현역 의원들이 워낙 많이 나가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본인은 누구를 저격하고 그렇게 한 얘기는 아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달라 정도로 얘기를 하고 오 시장을 이제 잘라낼 거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시더라고요. 옷은 왜 그 야상을 입었다? 거기까지는 제가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야상. 예, 맞습니다. 야상을 좋아해갖고. 정당의 회의에 그런 복장으로 참석하는 것 자체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보통 당을 상징하는 그 점퍼 그걸 입거나 하는 건 있지만 야전 상해를 입고 나온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그 전투에 나간다는 어떤 그 결기를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해석이 되고 실제로 본인이 남대문 시장에서 샀다고 하더라고요. 김도영 기자도 좀 비치게. 괜히 아니 이거 원래 좋은 옷이죠. 맞아요. 좋은 옷이죠. 우리나라 지키는 군인들이 입는 옷인데 좋은 옷인데 그게 자칫 어떠한 메시지로 비춰지고 읽혀지느냐에 따라서는 또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또 의도했던 간에 어떤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본 거고요. 자, 윤석열 전 대통령도 변호인단 통해서 이번 1심 선고와 관련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는데 저는 기사 제목 보고 처음에 사과라고 해서 정말 사과라고 하고 읽어봤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저희 핵심적인 부분을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반대파의 숙청과 제거의 계기로 삼으려는 세력들은 앞으로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거 잘 보세요.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드렸다고 합니다. 그게 어떠한 좌절과 어떠한 고난이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사과의 대상이 누군지를 여러분이 더 자세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또 있죠.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서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날 제 판단과 결단에 대한 재평가를 다시 기대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문장은 윤 어게인 세력이 정권을 잡는 날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걸까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서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날 제 판단과 결단에 대한 재평가를 다시 기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부분.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러분 이때 잊지 말아야 될 게 비상계엄 선포 후 첫 탄핵안 표결 직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떠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지 기억하시면 그때는 정말 사과했습니다. 혼란을 끼쳐드는데 사과드립니다. 짧게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 다음에 나오는 입장문을 보면 계속해서 탄핵되고 나서도 거의 비슷한 이야기 같아요.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사과인 듯 사과 아닌 사과 같은 이 대국민 입장문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오늘 대국민 자신의 입장 발표 어떤 서로가 일맥상통하는 것 아닌가. 저는 사실 이걸 보고 다른 점에 조금 주목을 다른 점에 왜냐면은
그 장동혁 대표는 무죄 추정의 원칙 30까지 기다려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메시지를 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저 윤석열은 광장의 재판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모든 책임을 짊어지겠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항소를 포기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예. 들었어요.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나 아니면은 그 다른 이제 그쪽 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3심까지 기다려봐야 된다는 건데 항소를 포기하게 되면은 형이 확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그래서 계속 나왔었는데 바로 변호인단이 항소 포기는 아니다라고 정정을 왜냐하면 하더라고요. 변호인이 포기하더라도 뭐 특검은 어제 반응 보니까 항소할 것 같아요. 네. 뭐 양형을 이유로도 항소할 것이고 일부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 저 계엄이 1년 전부터 뭐 미리 준비된 것이다 이런 게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도 아마 이유로 해갖고 항소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방금 앵커가 윤석열 전 대통령 메시지 관련해서 국민의힘 107명, 106명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실상 침묵하고 집단 행동을 하지 않는 걸 보면서 장동혁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별 메시지만 내지 저는 이 정도 사안이 민주당에서 있었으면 대폭발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의원총회에서 정말. 그런데 이렇게 그냥 지나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지나가는 거 보면 지난 계엄 때부터 지난 1년여간 동안 국민의힘이 아스팔트 우파라고 얘기되는 구구 세력들에 올라타서 1년을 버틴 이 상황에 대한 후과가 구구의 국민의힘 상륙 작전은 성공했고 한국 정치는 이거에 대한 후과를 엄청나게 오랫동안 누리게 될 것 같아요. 예. 이 고통을 보수 세력뿐만 아니라 한국 국민 전체가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잠시만요. 그리고 또 하나 드는 궁금증이 이거 정말 궁금해요. 송원석 원내대표하고 장동혁 대표가 정말로 역할을 나눠서 한 사람은 아주 깨끗하게 사과하고 한 사람은 윤호계 쪽을 향해서 메시지 보내고 이게 그런 건지 아닌 건지. 어제 송원석 원내대표의 그 저녁 6시 주영진의 뉴스 직격 방송이 끝나기 직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우리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 유죄 판결의 책임을 통감하며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임하며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책무를 다하겠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의 역사적 정치적 의미를 깊이 성찰하면서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어떠한 세력, 어떠한 행위와도 단호히 선을 긋겠다. 이 송원석 원내대표의 이 이야기하고 장동혁 대표의 이야기가 너무 거리가 머니까 이게 뭐가 진짜냐. 제가 사실은 이제 저도 그 부분 듣고 장동혁 대표 메시지가 나온 다음에 그럼 송원석 원내대표 사실상 좀 속된 말로 하면 좀 바보가 된 것 같잖아요. 그래갖고 좀 알아봤어요. 근데 원래는 송원석 원내대표도 자기의 말로 사과 메시지가 나가봤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쪽에다가 이제 절연 메시지가 나가야 한다라고 주문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저께 판결이 나와도 그게 나올 기미가 없으니까 본인이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가름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과 같은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가 나온 거죠. 제가 알기로 역할 분담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듣기로도 역할 분담은 아니고 지금 이제 송원석 대표 원내대표하고 그 장동혁 대표 메시지가 워낙 다른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의원들은 왜냐면 송원석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의 의견은 어느 정도는 뭐 사과든 절연이든 필요하다라는 데 좀 공감대가 있고 예를 들면 지금 TK의 그 주호영 의원이나 유영아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대구시장 출마를 한 상태인데 이분들도 그 계엄에 대한 절절한 반성 또 필요하다면 절연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의 의견은 이런데 약간 지금 당원들의 의견과는 좀 괴리가 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호미 기자 취재 결과는 어때요? 전혀 역할 분담 아니고 송원석 원내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생각이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당 지도부 관계자랑 얘기해봤을 때 일단 판결문을 보고 이제 공식적인 메시지를 당 차원의 메시지잖아요. 사실 장동혁 대표가 내는 거는 판결문을 충분히 본 다음에 어떤 부분을 언급해야 할지 충분한 이제 고려의 시간이 필요했고 대신에 송원석 대표가 한마디 한 걸로 가름한 다음에 하루 뒤에 내는 게 낫지 않겠냐는 의견들이 오갔다고 합니다. 예. 12월 3일 비상계엄 1년 이제는 뭐 내란 1년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1심 재판부가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 그때도 송원석 원내대표는 원내대 지도부와 함께 사과했잖아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12.3 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는 글을 SNS에 짧게 올렸다. 왜 그때 이미 장동혁 대표는 분명히 자신의 생각을 밝혔는데 왜 기자들은 왜 국민의힘 내부는 여전히 장동혁 대표가 때가 되면
태도를 바꿀 것이다라고 기대했을까? 왜 그런 겁니까? 저는 이중 대표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방금 재밌는 얘기가 나왔는데 송원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107명에 대한 의원이잖아요. 그들은 재선을 해야 되고 지역 분위기나 이런 걸 잘 알지만 장동혁 대표는 그 지금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얻고 당대표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극우 보수 아스팔트 세력에 맞서기 어려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한길 씨나 고성국 씨가 훨씬 더 싱크로를 맞추게 되는 그런 이중 대표성 문제가 지금 국민의힘에 있고 그 부분이 계속해서 상충되는 부분이 보여져요. 예. 그렇다 보니까 송원석 원내대표는 계엄 내란에 대해서 사과하고 이거에 대해 절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그 순간 자신이 당대표가 됐던 정치적 지지 기반이 확 무너지고 그 지지했던 세력들이 당신 뭐야? 라고 해서 마지막 보루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 계속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뭐야? 라고 보는 거죠. 예.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 회의를 마치려다가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와 관련한 생각을 밝혔다. 그런 기사가 뜨니까 최고위원 회의 말미에 그 기사 제목을 읽다가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말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윤어게인을 넘어서 윤석열 대변인입니까? 윤석열과 장동혁, 윤장 동체입니까? 최소한의 염치도 없고 일반 상식조차 없는 폭언이고 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예.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민의힘은 이제 분명히 진 것 아니냐. 국민의힘은 해산되거나 심판되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죠. 자, 국민의힘 내부가 상대적으로 조용했다. 앞으로 이번 주말과 휴일 아마도 많은 의원들이 또 지역구를 다녀올 것이고 그리고 월요일에 다시 서울 여의도 회관에 모일 것이고 국회 본청에 모일 것이고 과연 어떠한 의견들이 나올 것이냐. 국민의힘 내부가 시끄러워질 것이다. 그냥 오늘처럼 조용히 그냥 지방선거까지 어떻게 가보고 지방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혹시 크게 패하면 지도부가 바뀔 것이고 아니 지방선거 전이라도 현 지도부 갖고는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러면서 조용해질 것이다. 아니다. 바로 시끄러워질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용히 그냥 갈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취재를 했을 때는 그 체념이 굉장히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실제로 의원들이 아니 우리가 메시지 내면 뭐해? 그동안 많이 냈잖아요. 계속해서. 내는 사람들만 내고 추가로 붙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물론 이제 침묵하는 다수들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점을 인지는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장동혁 그 지도부를 붕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대로 그냥 지방선거 치르고 그 이후를 보자라는 인식이 좀 지배적인 것 같더라고요. 자, 김도영 기자 그렇게 생각하고 김범희 기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성건 의원이 혼자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래서 대한과 미래 소속 한 의원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왜 오늘 같이 안 하시냐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구에 내려가 계셨더라고요. 하면서 장동혁 대표 오늘 입장을 봤을 때 정말 사오정식 답변이 아니냐 하면서 되게 분노를 했거든요. 사실상 자기만의 정치를 계속 하고 있고 마이웨이로 점점 가고 있고 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둔 시점에서 이렇게 오히려 당내 이미지가 고착화되는 걸 이끌고 가는 거 아니냐. 민심, 당심 다 읽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강한 주장을 했어요. 했을 때 주말 내에 이제 이성건 의원이 얘기했듯이 의총에 대한 의견이 나오면은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 주 초쯤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제 김윤희 기자와 김종일 기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게 좀 냉소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의원들을 움직이는 거는 표 그리고 선거의 득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주말에 어쨌든 내려가서 이 후폭풍이 만만치 않겠다. 이게 표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이렇게 가면 선거에 진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러면 다음 주에 움직이겠죠. 예. 다음 주에 시끄러워질 수 있다. 저는 이 질문 자체가 너무 앵커가 흥진하다. 예. 낭만적이시다라고 생각하는 게 왜 장동혁 대표가 태도를 바꾼다면서요라고 하는 질문을 몇 달 전에 했을 때는 그런 얘기 안 하시고. 저도 김보미 기자처럼 대한가미래 소속 의원들이랑 통화를 많이 해봤는데 한 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옳은 얘기하고 좋은 얘기하는 공익협의회 단체 같잖아.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저는 국민의힘은 지금 지도부를 붕괴시킬 에너지도 없고 분당할 에너지도 없다. 그냥 이렇게 조용하게 넘어갈 거다. 예. 자기 선거가 아닙니다. 예. 예. 총선이었으면 많이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지방선거는 자기의 목이 걸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의원들이 쉽게 나서지 않을 겁니다. 예. 근데 이게 또 지방선거가 그렇게 간단하진 않. 그러니까 본인은 저도 뭐- 선거는 아니지만 예. 본인의 그 조직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다음 국회의원 총선을 염두에 두고도 이번 결과가 중요하죠. 예, 저도 뭐 예, 그 부분을 예. 간과하고 예. 싶진 않은데요. 그래도 그래도 자기 선거만큼 뭐 아주 집중해서 열심히 하는 안 한다. 예, 맞습니다. 예. 여전히 조현진 앵커는 예. 낭만적이고 예. 알겠습니다.